안녕하세요, 꿈트리 여러분. 전 이미씨예요. PPT가 아니어서 당황하셨나요? 너무 PPT만 만들다 보니까 한 키를 끼고 싶어서 이번에는 메모지에다가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해서 하나가 살짝 후회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도전을 하시고 오셨나요?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고요? 혹은 영상에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저기 I라고 써져 있는 더보기를 클릭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자료는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보실 동안 저는 저번 주 계획을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 쭉 스캔하고 기다려드릴게요. 자, 이제 모두 다 보셨고 하셨고 준비가 되셨다 하면 영상을 시작할게요. 제목은요, C+N의 계획 최상의 팁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거든요. 주제가 이상한가? 새벽에 머리 굴리는 대로 한번 세워봤거든요. 정말 며칠간의 고민해서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쏙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랑 펜, 그다음에 잘 들을 수 있는 귀나 잘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자신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머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느린 것 같다 하면 배속을 조금 빨리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차에서는 여러분들 목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고 싶은 목표가 대다수일 거예요.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반면에 억지로 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억지 목표를 믹스해서 하루 계획을 짜서 생활을 해야겠죠. 그 하루 계획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걸 다 떠나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목표를 5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 저번 주, 작년? 기억 안 남?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4등분을 하고 또 한 칸 한 칸에 2등분으로 나눠서 12시, 6시, 18시 그래서 대략 2시부터 7시까지 숙면. 장난이고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마지막으로 세워본 게 수능 2-3주 전? 완전히 집중을 해보자 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세워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하나하나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솔직히 일주일 내내 똑같은 생활을 할 건 아니잖아요. 꿈틀이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뭐 기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세우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제 하고 싶은 목표를 할 건데요. 이번 연도, 이번 월, 오늘 뭘 하고 싶나요? 한번 잠깐만 스톱해보고 노트에다 적어봐요. 그냥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사고 싶고, 자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뭘 만들고 싶고, 뭘 도전하고 싶고, 이런 거. 자,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를 요번 연도에 혹은 요번 달에 오늘 하루에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없겠죠. 몇 개를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개 이상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포기하라, 미뤄라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포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분을 해라. 저는 보통 나에게 정말 급한 거,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우선순위, 얘 나중에 해도 상관없고 뭐 언제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배분을 한 다음에 일정 배분을 하거든요. 두 번째, 미뤄라. 여기에서도 방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토익 900점이 목표야 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600점 기본에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 거죠. 이달에 2주에 오늘 뭐 얼만큼을 하고 뭐 다음에 얼만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뤄라. 두 번째, 제 전 영상을 봤을 때 할 일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상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일, 주, 월, 년으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세우라 해요. 꼭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뭘 할 거야 했을 때 그걸 이루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면 할수록 월, 주, 일에 분배를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게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동기부여가 되겠죠. 난 이런 식으로 이룬다면 난 분명 할 수 있어 라고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겠지 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지 후회를 하지 않을지 나중에 연말에서 내가 이걸 좀 더 빠르게 준비할 거야 나 이거 왜 준비를 안 했을까
하니까 나는 후회를 좀 덜 할 수 있는 경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아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하는 세부적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1시부터 3시까지 토익 1단원을 풀 거야 라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1단원을 해서 나는 독학을 하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인강을 들을 거고 3시부터 5시까지 단어에서 읽기를 5번 정도 할 거고 정리를 할 거고 시험을 할 거고 읽기를 할 거야 등등등등등 으로 적어놓으면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소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완성을 다 못할 경우에 동기 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기 싫은 목표, 억지로 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공부, 운동 등등등 무시해라 인데요. 아까부터 자꾸 포기하고 미루고 무시하고 이건 지금 뭔 경우인가 싶기도 하겠죠. 무시하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무시할 정도의 목표를 세워라예요. 예시를 들면요, 이제 저같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건강상 다이어트상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에 30분마다 뭘 하고 뭘 해야지 했을 때는 0일이 돼요.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주변에 잔소리로 아니면 어거지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루 안 하면 그 뒤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계획을 세우고 다음번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 세우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어떤 식으로 무시하는 계획을 세우냐, 하루 한 번만 스쿼트 하기, 하루 한 번만 잇몸 일으키기, 쭉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건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싶은 그런 목표 있잖아요. 단어를 외운다 하면 책상 위에 단어 암기책 꺼내놓기, 아니면 내가 오늘 외워야 될 구간을 피기, 책을 읽는다고 쳐요. 정말 책을 읽는 걸 싫어해요. 그 페이지에 한 줄 혹은 한 단어 읽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는구나 해서 진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양심상 한 줄은 읽어야지, 그래 양심상 한 단락은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뭔가의 뿌듯함, 그래서 점점점 늘어가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상해라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목표를 했으니까 보상도 있겠죠.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무언가 사줄 수도 있고 어딜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목표 중에 기약 없는 목표 같은 거, 언제 하든 상관없어 라는 목표를 연관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 하루 한 번에 성공해서 뭐 일주일에 1kg 감량 성공하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걸 목표를 성공하면 새우상에 가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과 연관을 시켜주면 좀 더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성취를 안 하고 새우상에를 가는 것보다는 뭔가 성취를 하고 가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 공유하기예요. 친구도 가족도 되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할수록 창피할수록 계획을 성취한다는 동기가 자극되고요. 나에게도 계획을 공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핸드폰 화면이든 카톡 배경 화면이든 뭐 상태 메시지든 자기가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했을 때 그 목표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자기의 목표를 붙여놔요. 그 다음에 하루 계획으로 들어가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일, 하기 좋은 일이 있으면 뭐를 먼저 하는 걸 선호해요? 하기 싫은 걸 하고 마무리가 하기 좋은 거, 마무리로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섞어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좋은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좋은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거 먼저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하기 좋은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하기 싫은 걸 먼저 해요. 그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소비 시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뭐 계획을 세우면서 분석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최단시간 팁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하루 일정을 다 그냥 정리를 해봐요.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나의 여가 시간을 분석하면서 이 시간은 좀 애매한데 라는 건 버려요. 그거는 투자 가능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이 완료가 됐다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각자의 살기를 배분을 할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해요. 각자의 생체 리듬이 다르고 학생 입장, 직장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요즘에는 기상 시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일을 다니면 정해져 있는데 오전은 AM으로 해놓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고려해서 1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6시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일을 두세 가지를 배분시켜놔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건
적지 마요. 양치, 세수, 물 마시기 이런 거는 계획서에다가 적어놓으면 밑줄 많이 그어서 좋게야 좋겠지만 계획 세우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나 취미, 낮잠 시간 같은 거는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규칙적인 거 있잖아요. 하루에 매일 해야 되는 거 빼고 하루에 3가지에서 4가지 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낮잠 시간도 있지만 주말에 하루 정도는 공백 기간으로 해서 서울로 외출 나가는 거. 이제 목표나 계획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다이어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보통 책이나 아니면 뭐 자극 영상 같은 거 보고 혹은 개인적으로 그래 새 마음으로 새 다이어리 혹은 새 노트를 사자 다짐을 하고 서점이나 문방구나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할게요. 저는 권유는 해드리지 않아요. 원래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처음으로 혹은 뭐 내 방법을 찾아야 돼 라는 분들은 아무 노트 꺼내서 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습관이나 자신의 스타일이 형성되면 그때 다이어리를 사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옮겨 쓰면 되잖아요. 스티커 입장표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놨다가 하셔도 되고 그럴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펜 색깔을 다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다이어리를 사용할 건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돈 낭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해주고 싶고요. 이제 구매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전달해주자면 연말, 연초에 진짜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쯤에 사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만년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년형이라는 게 그 다음 년도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셀프로 만들어서 받고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일자를 쓰다가 잘못 쓰거나 밀려 쓰거나 이랬을 때 정말 망하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일기를 쓰겠다라는 다이어리를 제작하겠다라는 동기저와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년형이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게 나는 노트가 스프링이 편해. 펀치로 진짜 원하는 만큼만 끼는 걸 원해. 뭐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그냥 일반 노트형, 뭐 공책형이 좋아. 펜꽂이가 명암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책갈피 부록들이 있어야 돼. 등등등등. 다이어리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있어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먼슬리로 갈수록 더 얇아요. 가벼워요. 데일리는 일기 쓰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기록물 좋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보다는 계획용 그 다음에 나의 일정, 약속, 그 다음에 기록 순으로 좋고 먼슬리 같은 경우는 달계획, 주계획, 기록물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일기가 데일리처럼 이렇게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줄 노트에다가 자유롭게 쓰는 일기가 아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부분도 끝났고 마지막으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나는 계획이랑 안 맞아. 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끄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거나 하시는 분들 둘 다 하면 좋게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큼은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하루를 기록해보는 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성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오는지를 그냥 다 적어봐요. 그게 뭐 계획쟁이든 아니면 뭐 특정한 목표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무시하는 계획. 정말 계획을 세우기 싫어하신다고 해서 목표를 안 세우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목표다 했을 때는 정말 극도로 무시하는 목표를 세워봐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 조금 발전했네? 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저의 간단하고도 간단하지 않은 팁 공유를 해봤어요. 공감을 하셨던 내용, 불만인 내용,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댓글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꿈틀이 여러분의 계획 세우는 스타일의 방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5월 첫째 주에 스텝 3로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5월 달을 준비하는 버킷리스트나 주계획을 세워볼 건데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만 갖고 와서 저와 함께 세워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건데요.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왜 계획쟁이로 됐는지에 대한 동기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꿈틀이신 분들은 좋아요, 꿈틀이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구독 누르셨으니까 꿈틀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사랑입니다. 그럼 진짜 뿅아.